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리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맛집들 중에서 죽기 전에 다음 생에라도 꼭 가보셔야 할 집들만 골라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밌으시라고 순위 랭킹 계급을 부여했고요. 모두 100% 제 개인적인 취향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충무로의 호프집 그린호프입니다. 40년 된 호프집이고요. 사장님이와 직원분들 모두 엄청 친절합니다. 양이 적어 보이죠? 튀김옷이 얇아서 그렇지 양은 다른 치킨집이랑 별반 차이 없습니다. 튀김옷은 얇고 바삭하고 속살은 촉촉합니다. 거의 극강으로 말이죠. 속살에도 튀김옷에도 간이 정말 또갈맞게 되어 있는데요. 살짝 짭조름할 정도의 간, 맥주가 쭉쭉 들어가는 간입니다. 충무로에서 맛있는 치킨 드시고 싶으시면 이 집 가시면 됩니다. 평원 숯불 돼지갈비, 서울 종로구 효제동의 평원 숯불 돼지갈비입니다. 슴슴한 돼지갈비를 맛볼 수 있는 집인데요. 색소를 안 넣어서 좀 허옇죠? 비주얼만큼이나 슴슴하고 또 슴슴합니다. 그렇다고 맛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돼지갈비는 양념 맛이지 않은 분들이나 단짠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불호일 수도 있지만 돼지갈비 본연의 맛을 즐기시는 분들겐 성지일 수도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덧살이나 목살 안 끼고요. 온리 갈비만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깔리는 밑반찬들도 괜찮고 음료수 무한리필에다 봄, 가을에 야장하기에도 딱 좋은 집입니다. 지금 가시면 됩니다. 서울 을지로의 대화정 진짜 해장국입니다. 새벽 5시부터 해장국을 먹을 수 있는 집인데요. 전 특을 주문했습니다. 특에는 큰 뼈다귀가 3개 들어있고요. 물에 빠진 고기인데도 씹을맛 납니다. 그런데 해장이 목적이시라면 특 아니고 보통 드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진짜는 뼈다귀가 아니라 곡물과 우거지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의 식감을 자랑하는 시래기와 신선한 선지, 그리고 감칠맛 쩌는 이 집의 된장 베이스 국물은 1년 전에 마신 술까지 해장될 정도로 엄청난 해장력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밥 말아서 한 그릇 먹고 나면 기어서 들어갔던 분들도 껑충 뛰면서 나오실 수 있는 그런 해장국입니다. 서울 동대문의 60년 전통 중식집 덕성가게입니다. 옛날 짜장면인데요. 면은 평범한 고무줄면이고요. 소스는 커다란 감자랑 당근에 춘장에 배일 정도로 한참 끓인 소스입니다. 녹말이 많이 들어가서 비비기가 쉽지 않은데요. 잘 비벼서 한입하면 궁극의 고소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짜장면이랑은 조금 다른 맛이지만 적응하는데 한 입이면 충분합니다. 싹 비울 수밖에 없는 맛입니다. 이건 고추짬뽕인데요. 진짜 겁나 맵습니다. 면발에 그 매운 짬뽕 국물이 그대로 배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짬뽕 오랜만이었거든요. 사실 국물은 다 못 먹었고요. 면만 다 먹었습니다. 면만. 국물은 너무 매워서. 삼선 짬뽕 아닌데도 해산물도 많고 국물도 진하고 정말 맛있는 짬뽕이었습니다. 옛날 짜장이나 고추짬뽕 좋아하시면 한번 방문하셔도 괜찮은 집입니다. 인천 송현동의 육개장 맛집 사리원입니다. 대파랑 소고기만 넣고 끓이셨다고 하는데요. 헤비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깊은 맛의 육개장이었습니다. 소고기의 감칠맛과 대파의 시원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는데요. 비주얼만큼이나 엄청나게 얼큰했습니다. 쪽쪽 찢은 소고기와 대파가 가득 들어있었는데요. 고사리나 토란대가 안 들어갔는데도 전혀 아쉽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밥 말아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서울 모래내 시장의 신흥떡볶이입니다. 제가 채널 만들고서 제일 먼저 달려간 집인데요. 한때 서울 몇 대 떡볶이에 들었을 정도로 맛있는 떡볶이입니다. 떡은 밀떡이고요. 쫄깃쫄깃합니다. 조금 더 맵지 않으면서도 입에 착착 붙는 맛. 콩나물 건져서 떡볶이에 올려서 드시면 별미니까 꼭 그렇게 드셔보세요. 이게 첫 촬영이었어서 그 장면을 못 찍었어요. 제 최애 떡볶이집 중 한 곳입니다. 서울 인현시장의 실비식당입니다. 전분 닭날개 튀김과 계란 당면 볶음이 맛있는 집입니다. 여기 튀김옷에 감자 전분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바삭합니다. 이렇게 바삭해도 되나 싶게 바삭합니다. 거기다 매콤하면서 간도 또갈맞아서 맥주나 소맥 마시기 정말 좋고요. 이건 계란 당면 볶음. 넓적 당면에 계란 넣고 볶아낸 건데요. 간 또갈맞고 술도 부르고 밥도 부르는 맛입니다. 입에 착착 붙습니다. 서울 충무로의 40년 된 호프집 브라운호프입니다. 분위기가 딱 20세기인데요. 나오는 노래들도 20세기 노래들입니다. 베이크빈이 올라간 샐러드도 20세기에 청춘을 불태우셨던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집입니다. 약간 거무스름하죠? 오래된 기름 쓰는 게 아니라 살짝 오버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의 탄 듯 안 탄 듯한 맛이 오히려 매력적입니다. 간이 조금 센 편인데요. 그래서 맥주가 쭉쭉 들어갑니다. 튀김옷은 살짝 딱딱하면서 바삭한 편이고요. 속살은 부드럽다기보단 쫄깃한 편입니다. 어떻게 됐든 맥주를 부르는 맛입니다. 양념치킨은 그냥 저냥 조금 달지만 먹을만 하고요. 그리고 이건 막기인데요. 일식집 막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으로 먹는 막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이 조금 질어서 그렇지 먹을만 합니다. 이렇게 주는 게 어디예요. 매번 감사히 먹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의 원조 개성집입니다. 칼국수랑 만둣국으로 유명한 집인데요. 칼국수도 만두도 모두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면발도 수제비도 쫄깃쫄깃하면서도 보들보들했고요. 국물은 반죽할 때 들어간 감자 전분 때문에 끈적한 느낌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깔끔하면서도 개운한 국물입니다. 멸치 베이스의 바지락 육수고요. 그리고 이건 손만두인데요. 두부랑 배추랑 당면의 배합이 좋습니다. 간은 슴슴한 편이고요. 원조 닭갈비, 서울 상계동의 원조 닭갈비입니다. 재밌게도 육개와 노게를 따로 주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육개와 노게 그리고 닭내장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육개는 우리가 아는 닭갈비 식감, 그러니까 매우 부드러웠고요. 노게는 처음에 무슨 타이어 씹는 줄? 그런데 계속 씹다 보니까 뜻밖의 고소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노게가 더 맛있었어요. 단 치아가 튼튼하신 분만 드셔야 됩니다. 노게는 진짜 질깁니다. 그리고 닭내장을 넣은 이유는 국물 때문인데요. 닭내장을 넣잖아요. 엄청난 국물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 가시면 꼭 볶음밥 드셔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먹었던 볶음밥 중 1티어입니다. 이 집 닭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중국 물만두, 인천 부평의 중국 물만두입니다. 부평시장 안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중식 요리들을 팔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냥 이 집 대표 메뉴인 물만두 중 2가지 물만두를 주문했습니다. 이건 부추물만두. 풋내나면 별로잖아요. 풋내까지는 아니지만 부추향이 났지만 별 문제 없이 맛있었습니다. 만두피도 두껍다고 생각했는데 쫄깃쫄깃 식감 좋았고요. 배추물만두도 끝. 살짝 중국 향신료가 느껴졌지만 거부감 제로.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대단히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중식 요리들을 드실 수 있는데요. 생각도 못했던 퀄리티에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이 새우, 진짜 맛있었어요. 인천 주안의 풍전 식당입니다. 40년 전통의 육개장 맛집인데요. 별로 기대 안 하고 갔다가 깜짝 놀랐던 집입니다. 토란대는 안 들어있었고요. 고사리, 쪽쪽 찢은 소고기, 느타리버섯, 대파를 넣고 끓인 육개장이었는데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인천에서 육개장 드시고 싶으시면 무조건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비탕도 잘하니까 꼭 드셔보시고요. 고기 양도 많고 퀄도 좋고 제대로 끓인 갈비탕입니다. 서울 명동의 중식집 개화입니다. 엄청 유명한 집이죠. 저는 짜장면 먹으러 자주 가는데요. 기본 짜장이 유니짜장인데요. 완전 정통이라고 할 순 없고 녹말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은 찐덕찐덕한 짜장면입니다. 면발의 식감부터 목 넘김까지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춘장의 고소함도 좋고 면 사이사이 씹히는 간 돼지고기의 식감도 좋습니다. 약간 달달하고요. 전체적으로 밸런스 좋고 풍미도 훌륭합니다. 맛있는 짜장면입니다. 이건 덴뿌라, 그러니까 고기 튀김인데요. 탕수육하고는 또 다르니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튀김옷에 간이 되어 있습니다. 공심채랑 같이 드시면 느끼함도 덜하고 괜찮으실 겁니다. 동원집, 을지로에서 충무로로 이전했는데요. 이전하면서 1인 감자탕이 없어진 건 아쉽지만 이 집만큼 맛과 양을 함께 만족시켜주는 감자탕집이 또 있을까 싶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중짜인데요. 양은 절대 뭐라 하면 안 되고요. 맛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살점이 입술로 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럽고요. 국물도 살벌하게 맛있습니다. 당연히 끓일수록 더 살벌해지고요. 한 가지 단점은 볶음밥이 별로라는 거. 그리고 이건 접시 순대인데요. 양배추가 많이 들어간 순대입니다. 건강에는 좋고 맛은 별로일 것 같지만 맛 엑설런트입니다. 양배추 씹는 식감이 정말 엑설런트입니다. 서울 종로의 대련집입니다. 고명이 무슨 잔치집 같죠? 비주얼만큼 맛도 좋습니다. 국물은 MSG 첨가된 사골 국물인데요. 매우 깊고 진득합니다. 면발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면발은 기성품, 그렇지만 후루후룩 잘 넘어갑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 보쌈도 맛있는데요. 두툼하고 쫄깃하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국내산 돼지고기가 아닌 걸 감안하고 먹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종로 상가에서 보쌈에 소주 한잔 하시고 칼국수 한 그릇 하시려면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홍어찜이랑 파전도 끝내줍니다. 서울 신천의 벽제갈비입니다. 이 집 소고기 맛있는 거야 다들 아시겠지만 소고기는 워낙 비싸서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고 평소에는 이 양곰탕을 자주 먹습니다. 별거 없어 보이지만 국물 한 숟가락이면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한우사골 육수에 곱창에서 흘러내린 곱이 더해져서 나는 맛은 깊고 고소하고 감칠맛이 터지다 못해 폭발해버릴 정도의 맛입니다. 고기 퀄은 물론 곱창이나 양 등의 부속물 상태도 완벽하고요. 이거 한번 뜯고 이거 한 입 하면 비싸도 다시 가게 됩니다. 갈비탕도 한갈비탕 하는데요. 갈비탕 때문에 가지는 마시고요. 양곰탕은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종각밥상입니다. 한우 육회 비빔밥으로 유명한 집인데요. 한우 육회랑 다른 안주들도 보통 아닌 집입니다. 유구 아니고요. 진짜 한우입니다. 냉장이고요. 근래 먹었던 육회 비빔밥 중 원탑입니다. 육회 상태 좋고요. 채소들도 신선하고요. 육회 비빔밥 좋아하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육회랑 매운 갈비찜도 놓치지 마시고요. 서울 충무로의 진고개입니다. 60년 된 식당인데요. 불고기 갈비찜 게장 정식이 유명합니다.
그리고도 메뉴가 엄청 많습니다. 밑반찬 내공 좋고요. 이건 갈비찜 정식인데요. 살짝 한약맛 납니다. 푹 끓여서 고기 육질 부드럽고 양념도 잘 배어 있어서 대단히 완벽하게 맛있게 갈비찜입니다. 맛도 좋지만 몸에 더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약 냄새 싫어하셔도 꼭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장난 없습니다. 남자분들, 이건 게장 정식인데요. 맵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먹게 됩니다. 공깃밥 2그릇은 무조건 드실 수 있습니다. 살 쪽쪽 빨아서 다 드시고요. 이 양념에다 밥 비벼서 드시면 아마도 이 집을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서울 서소문의 진주회관입니다. 한국에서 콩국수로는 제일 유명한 집인데요. 비싸서 욕도 많이 먹는 집입니다. 그런데 파스타 가격 생각하시면 접근하시기 조금은 용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반찬은 김치 한 가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 집 콩국수랑 극강의 크리미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원래는 저도 콩국물의 꺼끌거림 때문에 콩국수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요. 이 집 크림숙 같은 부드러운 콩국물 먹고 나서는 콩국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면발도 연구해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적당히 쫄깃하고 후루룩 잘 넘어갑니다. 부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먹는다고 해서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는 집입니다. 서비스 개판이지만 콩국수는 맛있습니다. 서울 종로 3가의 골목 분식입니다. 점심 때는 칼국수만 먹을 수 있고 저녁 때는 수육이랑 골뱅이 데친 오징어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집입니다. 모든 게 혼합된 칼국수, 짬뽕 칼국수, 떡국에 만두에 바지락에 굴에 MSG까지 맛있을 수밖에 없는 칼국수입니다. 양도 엄청 많아서요. 한 그릇 다 드시고 나면 웬만한 분들은 배불러서 걷기도 힘드실 거예요. 특히 이 달달한 볶음김치가 별미입니다. 저 단 거 싫어하는데도 이 집 칼국수랑 잘 어울려서 한 접시 다 먹습니다. 이거는 생골뱅이 삶은 건데요. 소주 시켜놓고 이것만 까먹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초장 찍어 먹으면 와 진짜 맛있어요. 소주가 꼴깍꼴깍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수육인데요. 무슨 삶는 비결이 있으신지 평범한 앞다리 수육인데도 살벌하게 맛있습니다. 육향이 다릅니다. 식감도 다르고요. 서울 종로의 설인낙지입니다. 60년 넘은 낙지볶음집입니다. 낙지볶음 단품도 맛있지만 베이컨 소세지랑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왼쪽이 낙지볶음, 오른쪽이 베이컨 소세지입니다. 낙지볶음 좀 드시다가 이렇게 섞어주시고 소스 더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뿌리고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매우면서도 기절 초풍할 정도로 맛있는 낙지볶음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에 은박지 핥아 먹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맵고 또 매우니까 각오하시고요. 서울 잠원동의 영동 설렁탕입니다.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안 보이지만 50년 넘은 집입니다. 깍두기 김치 다 맛있고요. 국물 맛은 꼬릿함 전혀 없이 맑고 깔끔합니다. 진하고요. 비싼 만큼 고기도 충분히 들어있고 퀄도 좋습니다. 촬영 간 날 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맛이 바뀌었나 싶었는데 다른 날 가봤더니 옛날이랑 똑같더라고요. 제 입맛이 그날 이상했던 겁니다. 시큼한 깍두기 국물 넣고 밥 말아 먹으면 끝장입니다. 서울 을지로의 이남장입니다. 설렁탕 특을 주문하면 비현실적인 크기의 고기 덩어리가 들어있는데요. 그냥 보통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고기 맛있고 크고 좋은데요. 어떻게 매번 2만원짜리 설렁탕을 먹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맛있는 집이라서 보통도 정말 맛있습니다. 깍두기랑 김치 넣고 퍼먹으면 끝장입니다. 인천의 아구탕 맛집 현대 물텀벙입니다. 저도 아구찜만 먹어봤지 아구탕은 이 집에서 처음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구 정말 신선하고요. 국물맛 살벌합니다. 아구살 탱글탱글하고 부드럽고 진짜 맛있었고요. 아구 간은 푸아그라 부럽지 않은 극강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름에는 아구 간 안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쫄면사리 꼭 드시고요. 볶음밥도 강추입니다. 황평집, 서울 충무로의 황평집입니다. 서울에 몇 남지 않은 제대로 끓이는 닭곰탕집입니다. 제가 아는 집들 중에선 남대문의 강원집, 충무로의 사랑방 칼국수 빼고는 이 집이 유일합니다. 이건 닭찜입니다. 이렇게 부위별로 나오는데요. 다리, 가슴, 날개, 껍질 각각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부위랑 껍질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껍질의 고소함은 와, 그렇게 먹다가 비교적 손 덜 가는 가슴살 찢어서 닭곰탕 만들어 먹으면 최고의 만찬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닭곰탕 국물은 무한리필입니다. 서울 동대문의 천일 삼계탕입니다. 김치, 깍두기, 양파김치 모두 평타 이상이고요. 인삼주 나옵니다. 가격은 대단히 합리적인데도 맛은 탑티어입니다. 국물은 우리가 아는 삼계탕 국물 맛에 64년 내공이 고스란히 담겨있고요. 인삼, 대추, 찹쌀밥 등 삼계탕에 들어가야 할 재료는 다 들어있었는데요. 가슴살까지 야들야들할 정도로 어르신들 드시기에도 괜찮은 삼계탕입니다. 그리고 칼국수 사리는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김치 깍두기에서 드셔보세요. 까무러칠 만큼 맛있습니다. 인천 중구의 칼국수집 새집 송칼국수입니다. 왠지 클래식 음악이 어울릴 듯한 이 집은 50년 전통의 칼국수집인데요. 간판 빼고 모든 것들이 클래식합니다.
칼국수랑 만두도요. 국물은 멸치 베이스고요. 매우 깔끔합니다. MSG 맛 거의 없고요. 면발은 들쭉날쭉, 손칼국수. 쫄깃쫄깃한데 밀가루 냄새 살짝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밀가루 냄새 나는 쪽이 좋습니다만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크게 문제될 만큼은 아닙니다. 매끄럽고 쫄깃한 면발에 칼국수 한 그릇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요. 이유는 너무 맛있어서입니다. 만두는 슴슴한 김치 고기 만두. 옛날 만두 드시고 싶으시면 이 집 가시면 됩니다. 칼국수 나오기 전에 보리밥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남서 식당. 얼마 전에 서울 연희동으로 이전한 연남서 식당입니다. 지금 모습은 이전하기 전 모습이고요. 서서갈비란 말이 생겨난 집입니다. 다들 서서 갈비를 먹기 때문이죠. 이거 진짜 갈비는 아니고요. 유구 갈비 때 수입 안창살 같은 걸 붙인 건데요. 이렇게 술수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도 이 집만큼은 그냥 갑니다. 겁나 맛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질깁니다. 식감이 나쁘진 않지만 질깁니다. 그런데도 맛있고요. 양념 맛이 환장하거든요. 질겨서 잘 안 씹혀도 계속 집어 먹습니다. 뭔가 압도적인 양념 맛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맛을 찾아낸 건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불편하고 서비스도 최악이지만 모든 게 용서되는 맛입니다. 이번에 이전한 연희동의 연남서 갈비 맛은 어떨지 조만간 가볼 생각입니다. 인천 중구의 칼국수 맛집 해안칼국수입니다. 주문하면 바로 끓여서 내주시는데요. 멸치 베이스에 깔끔한 국물입니다. 면발은 쫄깃쫄깃. 그런데 밀가루 냄새 폴폴 납니다. 밀가루 냄새 질색하시는 분들께선 패스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밀가루 냄새 때문에 안 드시면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고명도 별거 없고 투명한 국물에 손으로 썰어낸 면발이 전부인데요. 한 그릇 먹고 나면 계속 생각납니다. 계속.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끓여주신 칼국수 그리우신 분들께선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만두도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시고요. 서울 종로의 종혼의 콩비지입니다. 이게 따구비지 한상인데요. 돼지뼈와 콩비지의 콜라보입니다. 맛 없어 보이죠? 설마 맛없는데 1티어에 넣었겠습니까? 간이 전혀 안 돼 있고요. 이거 양념간장 넣어서 드셔야 됩니다. 뼈다귀도 양념간장 찍어 드셔야 되고요. 뼈에 붙은 살도 별로 없는데 양념과 콩비지와의 궁합이 상당히 좋아서 끝까지 발라먹게 됩니다. 발라낸 살 넣고 밥 넣고 양념으로 간 맞춘 다음에 밑반찬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먹다가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맛있습니다. 그냥 콩비지랑 돼지 뼈다귀인데 이렇게까지 맛있는 게 맞나 싶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특히 이 김치들, 밑반찬들과의 궁합이 아트의 경지였는데요. 제가 왜 별 5개의 이 집을 뽑았는지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없으면 제가 대신 계산하겠습니다. 인천 동구의 옛날 보리밥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먹던 보리밥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6가지, 7가지 채소 같은 건 없고요. 상추랑 콩나물이랑 위에 올려진 된장이 전부입니다. 고추장도 있는데요. 안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된장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거든요. 서비스로 나온 만두국 국물 넣고 비벼서 한 입 먹으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요즘 보리밥집들도 당연히 맛있죠. 그런데 이 맛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집 보리밥이 최고일 겁니다. 그리고 누가 먹어도 맛없다고 못할 맛인 것도 분명합니다.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요. 제발. 아 진짜 목 아프다.